자, 포스코 DX도 차익 실현 범위에 대한 설정 범위를 말씀을 드리고 나서 차익 실현을 지금 뭐 제대로 잡아드리지 못하고 예, 눌려져 내려왔어요. 그 외부에 계신 분들은 그냥 라이브 방송으로 좀 들어오시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 제가 아무리 빠르게 열심히 대처를 해드리려고 해도 이게 막 순간적으로 급박하게 막 이렇게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일단은 포스코 DX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우리는 이 종목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고 들여다보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비중을 유지해 온 상태이죠. 그래서 오늘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거래 터지고 움직일 때 여기서 진입 재진입 뭐 이렇게 탈퇴 재진입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탈퇴라고 해봐야 이제 진입 구간에서 차익 실현 범위의 등락 범위까지는 아니고 매수의 신호가 이제 없어지는 기준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현대로템도 움직이나요 급격히 이슈가 하나 나왔나요? 그렇게 해서 일단 잠시만요 현대로템 그럼 먼저 보죠. 저쪽도 차익 실현해야 되는데 이쪽에 변동이 일부 있는데 아쉽게 프로그램 좀 매도네. 거래는 76만 주라 의미가 없어요. 거래가 없기 때문에 의미는 좀 제한적인데 거래를 수반하고 들어올린다. 저 거래량 부분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의 기준이 돼야 되겠죠. 지금 오호 일단은 지금 뭐 보도 자료가 나온 건가요? 공시가 나왔나? 공시는 없고 뉴스가 뭐 하나 뜬 것 같은데요. 아이고 저 포스코 DX 차익 실현부터 조금 전에 차익 실현합니다라고 말씀드려놓고 그거를 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이고 바보같이. 뭐 어떤 특별한 뉴스는 없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제 현대로템의 그 흐름 좀 봐주시고요. 현대로템 뉴스 보도 자료 나온 게 있는지 좀 확인 좀 해주세요. 그리고 포스코 DX 먼저 기준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제 뭐 진입 시점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1분봉으로 자르셔가지고 진입 시점, 재진입 시점이나 낮은 가격 설정되어 있는 부분 그걸로 이제 캡처를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탈퇴의 개념이 여기서는 이제 편입할 수 있습니다. 편입 기준에서 멀어졌습니다. 이렇게 좀 설정이 돼 있겠죠. 결론적으로 여기도 줄 이렇게 거주시고 화살표 거주시고 수익률 범위 잡아주시면 되는데 우리 기준에서는 지금 좀 많이 늦어버렸네. 차익 실현 범위 설정 범위가. 그래 라이브 방송에 들어와 계시면은 이수페타시스도 그렇고 포스코 DX도 그렇고 충분하게 차익 실현 범위 설정 범위를 넉넉히 잡아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의 흐름에서도 15,000원대 고생을 좀 했단 말이에요. 예? 툭 치고 올라왔다가 또 요 17,000원에서도 지금 이제 17,000원 쪽에는 안착이 될 수 있는 기준으로 설정을 하는데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지금 한 20만 주 출회되면서 고점 대비 2.89 밀려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찌됐건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일부 이제 나온 상태에서 밀린 거고 여기서 잠시 주춤하고는 있는데 오늘 기준에서 이제 그 차익 실현에 대한 질문을 주셨단 말이에요. 케빈 선생님께서 차익 실현을 좀 어느 위치에서 할까요? 그러니까 이수페타시스를 우리가 수급이 꼬여 있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잡았었고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를 빠르게 잡은 대신에 이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차익 실현 봐주세요 하셨는데 괜찮습니다. 아직은 그게 이제 약보합이었단 말이에요. 약보합인데 프로그램 매도가 한 30만 주? 그러면 0.2%뿐이 안 돼요. 이수페타시스는 그때 60만 주가 넘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 60만 주 넘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기준에서 이수페타시스도 좀 빠르게 차익 실현하자. 3만 뭐 3,400원 매직 계산기 캡처한 그 시점에서 차익 실현의 범위를 잡아드린 거고 그리고 지금 현대로템이 뭐 예,
뭐 보도 자료가 있나요? 순간적으로 지금 치고 들어올리는데 100만 주 거래 터트리고 잠시만요. 이거 뭐 양쪽을 다 보려니까 이거 왜 이게 겹쳐지지? 그러니까 윤정도가 봐본 거예요. 조금 전에 이 포스코 DX를 먼저 좀 빨리 좀 보고 그렇게 해서 대처를 해드렸다면 이쪽도 좀 볼 수 있었을 텐데 일단 수급은 지금 뭐 크게 개선되지 않고 윗방향의 매수 강도가 뭐 UBS에서 들어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얘네들 뭐 매수 강도를 좀 더 보죠. 이쪽에서 뭐 공격적으로 계속 잡으려는지 그렇게 해서 매수 강도는 나오고 있는데 뭐 어차피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뭐 현재 기준에 편입 문자가 나가더라도 부담스럽지 않죠. 그 주력주 비중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야 이거 이렇게 되면 녹화를 현대로템으로 올려야 돼요. 포스코 DX로 올려야 돼요. 하여간에 DX 라이브 방송 계신 분들은 절반의 차익 실현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3% 조정폭의 기준에서 설정을 한다 이렇게 놓고 보시고 현대로템은 일단 문자 사인부터 나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DX 쪽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략 기준 별도로 설정을 잡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350원 공방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대로템도 매수 단가가 위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위에 놓여져 있으신 분들이 뭐 38,000원, 9,000원도 돼 있으니까 지금 평단이 6월 말 기준에서도 굉장히 높습니다. 높고 이제 막 돌려지는데 비중은 오히려 이제 확대한 것으로 설정을 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일단은 현대로템부터 올려드리고 DX 포스코 DX 쪽의 차익 실현 범위에 대한 문자 발송을 하고 전략도 설정을 하고 전략 매도가 될 수도 있어요. 뭐 새롭게 고점을 뚫고 나서의 흐름인데 야 이렇게 되면 지금 하여간에 라이브 방송으로 오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수익이어도 수익이 극대화되는 거하고 그잖아요. 수익이 극대화되는 거하고 그냥 이렇게 좀 아쉽네요. 그러니까 앞방 선생님께서도 에코프로 BM에 대한 차익 실현 범위 이렇게 설정을 잡아 놓으셨고 그 동영상 이제 막 들으시는 분들은 이걸 차익 실현해야 돼 아니면 뭐 가져가야 돼 막 혼란스러우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케빈 선생님도 포스코 DX 차익 실현합니다 했을 때 10시 18분에 이미 차익 실현을 하고 계신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바로바로 대처해서 하실 수 있는 게 이제 라이브 방송인데 하여간에 뭐 쉽진 않네요. 일단 어찌됐든 뭐가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 절반 이상 차익 실현돼 있으셔야 되고 3%가 17,800원이란 말이에요. 전량의 기준까지 다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참 좀 아쉬운데 이 설정을 잡읍시다. 분명히 라이브 방송에서는 18,350원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차익 실현 염두에 두십시오. 그리고 차익 실현 합니다의 기준까지.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또 꺾였고 그 과정 속에서 1.5%를 변동이 크니까 중립으로 놓고 본다 할지라도 마지노선은 17,800원 잡은 거예요. 그럼 지금 17,730원이에요. 근데 이거를 또 나는 최고점에서 정리할 거야. 그러시면 안 되고 최고점에 정리한다라고 기준을 잡으시더라도 전일 대비 3% 수익이잖아요. 어찌됐건 수익이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 딱 17,800원 공방하고 있네요. 일단 그 매직 계산 캡처해 놓은 기준에서 먼저 이렇게 설정을 하고 공식적인 문자 범위는 17,800원 지금 위쪽에서 매매가 되고 있으니 이건 지금 멈춰진 화면이고요. 위쪽에서 매매가 되고 있으니 그렇다면은 그 위쪽에서 이제 매매가 되는 설정 범위에서 문자 발송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재차 밀리면 이스페타시처럼 미련 없이 전량 차익 실현된 것으로 기준을 잡고 대처를 합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는 게 옳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에코프로 BM 쪽에 집중을 하시더라도 무리가 없어요. 지금 보시면 재차 이제 17,800원 수준의 공방을 하고 있죠. 문자 보낼 때까지 그 위에 있어야 돼요. 가급적이면. 만약에 이제 문자 보내는데 위에 있다가 밀리면 저는 전량 정리된 것으로 설정을 합니다. 냅두면 더 갈 것 같은데 내일 또 사면 돼요.
오늘 보니까 뭐 어제 에코프로 어? 악을 쓰고 안 사도 막판에 오늘 에코프로 BM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주 막 그냥 악 쓰고 사야 되고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할 때 차익 실현하고 비중 줄여놨다가 또 사면 돼. 포스코 DX도 17,000원까지도 17,000원대까지도 우리가 샀잖아요. 샀는데 결과적으로 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17,000원대까지 샀는데 15,000원대까지 밀렸나요? 그냥 정신없이 밀렸죠. 그리고 종목 압축하자 그랬잖아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애경케미칼 다 압축한 거 결국은 코스모 신소재 압축한 거 결국은 포스코 DX에서 수익으로 다 감싸 나 돌려주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전략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잘 들어 올리고 있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매매 사인을 문자를 드리기가 아주 편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포스코 DX 오늘은 포스코 DX에 대한 어, 매수 사인은 드리진 않았어요. 매수 사인은 드리진 않았지만은 기존에 이제 우리가 어제까지 매수를 했던 그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 물량의 기준에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해서 발송을 합니다. 이미 10% 비중 우리는 갖고 있는 거고, 아이 좋아요. 아이 좋아요. 딱 그 우리가 갖고 있는 매직 계산기 올려드린 그 가격대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17,000 지금 현재 얼마예요? 17,900원? 17,900원 공방이죠. 신규 편입자 관망입니다. 관망인 거고 목표 주가는 유지. 차익 실현 손절 가격은 목표 주가가 이제 19,000원이었는데 아까 이제 이수베타 시스 잘못 보냈네요. 3일이 아니라 4일인데 그죠? 그리고 32,300원 기준이 아닌데 일단 어찌됐든 그 오늘 기준의 고점이 18,350원입니다. 18,350원의 기준이 잡혀 있고 그리고 얘도 뭐 한 7차 11,000원부터니까 한 뭐 5차라고 잡을까요? 5차 목표 주가도 넘겼고 18,000원 기준 잡아서 넘겼고 그리고 6차 목표 주가의 기준에 19,000원 뭐 근접을 했고 1차 차익 실현은 고점 대비 1.5% 조정받은 폭의 기준이 조금 전에 잘라드린 것처럼 18,100원입니다. 거기가 이제 중립이었다고 친다면 그러니까 중립범위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18,100원의 기준에 또 17,800원의 기준에 변동성이 큰 종목인데 1.5% 눌릴 때 파는 게 너무 아쉽다. 그러면 마지노선 17,800원에서 나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8,100원 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파냐? 오지 않기는요. 18,350원 왔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익 실현에 대한 교육을 명확하게 해드렸고 그 차익 실현에 대한 교육 그 자료 보시면 고점에서 미련이 남더라도 어제까지 좋습니다라고 매수했던 종목이잖아요. 근데 뭐 어찌됐건 지금 3.8% 올라와 있어. 그 장중에 7% 올라온 것에 대한 그 고점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한 번만 더 올라오면 팔 거야. 그 욕심 버리자 그랬죠. 어디 가서 멋들어지게 나는 주식 잘해. 난 어깨에서 잘 팔아. 이 뻥이잖아. 거짓말이잖아. 막상 팔라고 그러면 못 팔고. 안 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차익 실현할 때에는 명확하게 이런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해서 대처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이제 공식적으로 매도 사인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차익 실현 범위 설정을 하시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탈이 되면 전량 차익 실현의 기준을 잡을 거예요. 얼마? 17,800원이 또 다시 문자 나갔는데 지금 17,700원 공방인데 에코프로비엠이 원체 밀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고 포스코 퓨처엠에서 안타까움이 굉장히 생기는 거죠. 근데 어차피 그쪽도 순환성으로 돌아요. 어차피 순환성으로 에코프로 BM은 움직이는데 에코프로 또 움직이는데 포스코 퓨처엠만 못 움직인다? 에이 그러진 않아요. 어차피 이제 순환성으로 도는데 우리가 순환성의 기준을 잡아서 후행성의 종목을 가져간다라는 개념은 아니고
안정성까지도 같이 들여다보고 그 기준을 잡고 대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어찌 됐든 예, 에코프로 BM도 공개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포스코 DX 저 뿌리세요. 이쪽으로 올려놓은 거는 다 뿌리라고 올려드리는 거. 특히 차익 실현 보면은 예? 지금 바로바로 뿌려줘야지. 주가 더 밀리기 전에. 그렇게 해서 이제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도 어제 야간에도 그 올려드렸어요. 그렇게 하고 뭐 옆에 거 많이 들여다 봐봐야 윤정두가 딱 설정해드린 거 이외에 보실 필요도 없고 뭐 윤정두라고 뭐 무조건 다 성공하느냐? 아니 손절도 이번에 2차 전지 손절했잖아요. 손절할 때 레이크 머티리얼즈 걔는 그래도 어마어마한 수익 내고 나중에 이제 재편입한 물량의 손절 범위를 잡은 거고, 그다음에 애경 케미칼은 어정쩡한 수익에서 이제 손절 범위 잡고 포스코 DX로 이제 압축한다라고 했는데 압축하고도 좀 뭐 DX도 힘들었죠. 포스코 DX도. 근데 결국은 그 압축하고 나서 대부분의 손실 다 만회가 다 됐을 거예요. 그리고 포스코 DX 쪽을 원래 갖고 있었던 분들은 무조건 수익인 거고, 무조건 수익이지 이게 뭐 어떻게 예? 그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쪽도 비교했을 때 포스코 이제 코스모 신소재나 애경케미칼, 레이크 머티리얼즈 갖고 있는 쪽보다는 유리했죠. 다만 이제 에코프로의 기준이 어제 급등이 나옴으로써 이제 나머지 쪽의 기준 옮겨간 기준으로 환산을 한다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까지 뭐. 자, 결론적으로 에코프로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제 이제 차익 실현 또 비중 축소를 말씀드렸어요. 회사가 나쁘고 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끼고 아시는 것처럼 뭐 그 부분을 무조건 끝까지 가지고 와서 지금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야, 결국은 고점 넘기는데 넘길 수 있다니까요. 넘길 수 있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시장을 무지하게 좋게 보잖아요.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좋게 본단 말이에요. 상상을 초월하게 시장을. 그 엄청난 그 시장 강세의 흐름 그것을 우리가 설정을 해서 놓고 보는데, 근데 뭐 결론적으로 강세의 흐름을 놓고 본다 할지라도 오버슈팅이 나오는 자락에서는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하는 게 옳다. 그리고 그것이 한번 그 거품이 꺼져 내려갈 때는 감당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예요? 보셨잖아요. 테슬라. 천하의 테슬라가 67%씩 밀리는 거. 어제 분명히 15,820원 그리고 16,000원 이렇게 매수자인 나간 종목입니다. 포스코 DX.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에 계셨으면 지금 최대 극대 최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하실 수 있었고, 뭐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라이브 방송에 계셨으면. 지금 다른 분들은 다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외부에 계신 분들은 내가 혼자 잘할 수 있어. 그거 안 된다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 VVIP 방에 와 계신 분들이 뭐 괜히 VVIP 방에 와 계신 게 아니에요. 어제 새벽에도 12시부터 해서 인공지능 종목 검색기에 우리 포트 수익 범위부터 다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포스코 DX의 전략도 어제 새벽에 2시에 또 이수베타시스 전략도 저는 둘 다 전량 차익 실현 된 걸로 설정을 잡고 있는 겁니다. 둘 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신성의 이제 에코프로도 어제 비중 축소 차익 실현 전부 다 설정해 드렸고, 행복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행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얘네 둘은 개장 초에 다 폭등 나오고 차익 실현까지 끝낸 상태고, LG전자 쪽은 오늘 짜증스럽고, 그렇게 되면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심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위축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을 토지 저로선 쫓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으로 잡아드렸는데 너무 많이 미끄러져 있어요 지금. 어찌됐든.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42,500원에 2차 편입 기준 잘 잡아놨고, 그 다음부터의 흐름 보시면 이제 뭐 LG전자 지금 너무 많이 미끄러져 있죠. 고점 대비 얘도 지금 뭐 LG전자도 한 3% 밀려 있어요. 근데 우리 주력주로서 가져가는 거니까 크게 뭐 우려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조금 이따 추가 편입 저점 찍고 돌릴 때 1% 돌리면 그때 추가 편입 기준 잡을 거예요. 2차 전지 쪽이 쉬어가게 된다면은 글쎄요. L전자도 뭐 전장 부각에서 오늘 뭐 3% 뛰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IT 쪽이나 뭐 이런 LG전자 쪽이나 현대 로템 쪽이나 이런 쪽에 무게감을 실어갈 거란 말이에요. HD 현대 인프라코 뭐 이런 쪽으로.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아까 이제 뭐 에코프로 BM을 편입도 고려하겠습니다 한 거는 프로그램 쪽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차트 보면서 대처할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프로그램 쪽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1%, 1.5% 정도는 돌려야 되겠죠. 1.5% 돌리면 그때 한번 고민을 해볼 거예요. 저게 엄청난 물량이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제 포스코 퓨처엠도 DX도 수급이 개선이 되는 모습이 보이신다면 그렇게 해서 요 기준에 이제 8만 주 들어와 있는데 돌릴 수 있겠느냐? 얘가 1억 주란 말이에요. 8만 주 해봐야 안 돼. 어제 에코프로 10만 주 들어와 있을 땐 0.4%입니다라고 했잖아요. 0.4%. 그리고 지금 얘도 프로그램 쪽에서 수급이 매도 부분이 많이 축소가 됐어요. 일부. 근데 얘도 매도가 축소된 거지 매수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적절하게 못 들어가면 못 들어가는 거고 4월 중순처럼 뭐 포스코 그룹주들이 날아갈 수도 있으니 이제 뭐 그 기준 설정할 거고 그렇게 해서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좀 멋들어지게 차익 실현 범위들이 이제 나와주는 기준이 될 거예요. 27만 9,500원에 편입하신 건가요? 어찌됐건 에코프로 PM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정중앙 선생님 이스페타시스의 차익 실현 그리고 케빈 선생님 포스코 DX에 대한 차익 실현 이게 10시 18분입니다. 10시 18분 이전에 10시부터 해서 그 이전에 계속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 어지간해서는 안 팝니다라고 위에서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이거 차익 실현 범위 잡아주세요 할 때 라이브 방송에서 30만 주 매도는 의미 없어요. 보합권의 흐름이라면 안 팝니다라고 했고 결국은 이때가 9시 24분이에요. 이때가 약보합 강보합 왔다 갔다 할 때예요. 보합권 왔다 갔다 할 때 17,000원 초반 왔다 갔다 할 때 결국은 기다렸다가 7% 이상 올라온 이후에 차익 실현 범위가 잘 설정이 된 거죠. 가급적이면 넘어오세요. 넘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선배분들처럼 에코프로 BM도 단기 공략하신 거 아니에요. 오늘 하루에만 5%.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검색기에서 계속 나와주니까 검색기에서 지금 보시면은 포스코 DX도 요 기준에 우리 요즘에 차트 만드는 것처럼 만들어주세요. 옆으로 줄 하나 쭉 거서 대략 얼마 정도 그리고 위로 하나 거서 수익률 얼마 그리고 여기 뭐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은 넣어주세요. 이 안에다가 장수를 우리가 늘리지 말고 여기다가 종목 검색기 핸드폰에서 뜬 거 이렇게 그냥 탁 넣어버리면 되잖아. 이렇게 길게 넣어도 돼. 길게 넣든 뭘 하든 우리가 기준 잡아보자고. 그리고 뭐 수익률 만약에 이게 포스코 에코프로 BM이면은 뭐 수익률 캡처한 거 뭐 9%짜리가 있다면 9%에 처음에 캡처했을 때 뭐 27만 원대면 27만 원대 그렇게 해서 올려주시고 수익률 쫙 그려주고 한 장이면 다 끝나잖아.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 한 장이면 끝날 거를 4장 5장 10장만 내면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포스코 DX는 어찌됐든 전량 차익 실현이 된 거고 재편입은 좀 고민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는 평균 17,900원, 18,000원 수준. 왜냐면 계속해서 차익 실현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스페타시스 녹화할 때도 그렇고. 그 1.5하고 3% 사이면 18,000원의 평균 매도가 된 거예요. 그 저는 그렇게 써놓을 거예요. 평균 차익 실현 단가 18,000원. 그리고 이제 재편입 기준은 고민을 해보겠죠. 프로그램이 급격히 감소된다든가 매도가. 그런 기준에서. 아시겠죠? 여기도 프로그램에 계속 매도가 있으면 얘도 전량 매도할 거예요. 얘도. 고점 대비 얘도 3%가 밀려 있어요. 그러면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오후장까지 놓고 보면서 올해 2번 매수했는데 오늘 매수가 42,500원이고 그 전이 4만원 초반이란 말이에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앞전에 방송에서 이거 편입 가능합니다라고 해놓은 날이 있어요. 그날이 매수 사인이 계속 떠 있을 때니까 이날 꼬리 달린 날인가요? 이날일 거예요. 이날 28일 날 방송하면 캡처해 놓으세요. 그때 가격이 4만 원 중반, 그러니까 4만 500원, 4만 700원 뭐 이랬을 겁니다. 그 화면 캡처해 놓으세요. 그리고 오늘 고점
뭐 현재가로 크게 캡처를 해놓든 그렇게 해서 기준을 잡아서 대처를 할 겁니다. 됐죠?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네이버에서 이 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오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늘 그 문자 다 발송할 거예요. 유료 회원님들께도. 이동하실 분들 빨리 이동하시고 지금 한 달 된 것 같아요. 이벤트 해드린 게. 그러니까 이동 이벤트 한번 해드리고 그 다음에 연장하실 분들 연장 미리 하시고 가격은 인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뭐 우리 입장에서는 미친 듯한 수익이잖아요. 진짜 정신 바짝 안 챙길래 우리 그 저 디자인 하시는 분도 6월달 포트가 지금 7%예요. 10%가 넘어갔는데 정신 바짝 챙겨요. 응? 본인이 하시는 거에 대한 책임감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어떻게 7%인가? 아니 어제 글 올려놓은 거 대박구에서 보더라도 다 나와 있는데 10.65가 나와 있고 아까 방송화면에서도 제가 10.65 보여주면서 이걸 자르세요라고 했는데 무슨 7%를 갖다 놓고 앉아 있어. 표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메인 화면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이수페타시스가 현재가 얼만가? 28,200원이야. 이수페타시스가 지금 32,000원이지. 그러면은 32,000원이면 4,000원 차이면은 평가 금액이 980만 원까지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차이가 된단 말이에요. 1% 이상 차이가 나온단 말이에요. 계세요?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모르셔서 그러실 수 있는데 그건 긴장을 안 해서라고 봐요. 저는 모르셔서가 아니라 고쳐 놓으셔요. 고쳐 주시고 그게 민감해요. 이거 민감하잖아. 우리는 막말로 이 계좌 하나 딱 보여드리고 이렇게 쉬운 걸 못합니까? 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솔직히? 지금 오늘 날짜로 볼까요? 오늘 날짜 지금 다 고점에서 꺾여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오늘 날짜로 보셔도 이렇게 돼 있어요. 11%. 원래는 이걸 넣으라고 해야 되는 거야. 이 정도는 수정해서 계산할 줄 아니까. 이 계산 못하겠어. 계산 방식 한 번만 배우면 되지. 예? 그잖아요. 시장 기준에 이제 막 플러스로 돌아서 있고 우리 계좌는 11% 수익이 나와 있고 그게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대형주 안 움직이는 것 같은 LG전자 같은 이런 종목에서의 수익이고 7월 포트 1.8%입니다. 오늘 시장이 0.2% 약법인데 우리는 계좌 수익이 1.8%예요. 여기에는 조금 전에 차익 실현한 이수페타시스 포스코 DX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6월에는 이수페타시스가 포함이 돼 있었죠. 기술적으로는 가격 반발령이 나올 수 있고 프로그램 쪽 매도 이외에 기관들 쪽에 수급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은 좀 쉬어가자라는 거예요. 33,000원에 33,000원 위죠. 33,000원 위에서 차익 실현 전량했다면 충분합니다. 결론적으로 강연에 있으니까 강연에 오시고 그리고 요 계좌 수익 화면은 방송화면 오늘 갖고 나가면 한시거에 방송화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 캡처하세요. 여러분 방송화면에서 해상도 좀 나오는 거는 이렇게 보일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렇게만 올려놓으면 이걸 어떻게 믿어? 못 믿잖아. 그죠? 근데 이제 방송화면이라도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나오면은 뭐 이 화면 올리면 되지. 살쪄서 못생겨 보이긴 하지만 수익만 나면 땡큐지. 그죠? 그리고 현대로템이 떴네 또. 이거를 알려드려야지. 이 기쁜 소식을 알려드려야지. 근데 지금 10시 거의 기준에서 올려놓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요거를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수정해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수정해야 됩니다. 수정을 해서 어떻게 수정을 해요? 끊고 13시 기준으로 이렇게 수정을 합니다. 그럼 13시 기준으로 수정을 하면은 포스코 인터내셔널만 또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전체가 다 형성돼 있는 이 기준 보면 포스코 DX가 저 밑에 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수식이 가벼운 쪽이고 안정적으로 정상적으로 하는 기준에서는 저렇게 기준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하나 떠 있는 거예요. 1시 기준에서는 이제 현대로템이 아무래도 이제 거래가 좀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인터내셔널도 인터내셔널도 거래가 뭐 둔화돼서인지 없어져 버렸어요. 정중앙선 에코프로비엔 그냥 손절. 그러니까 그런 건 안 올리셔도 돼. 개별 매매 하죠. 손실 나신 거는 개별 매매 손실은 굳이 안 올려주셔도 돼요. 자, 일단은 어찌 됐든 현재 기준에 지금 뭐 화면이 한번 쓱 내려갔다 다시 이제 형성이 됐는데, 현재 기준에 뭐 오늘 기준에 현대로템의 이 흐름이 실적철 맞이해서 쭉 움직여 주기를, 그리고 L전자 부분이 저점이 12만 8,200원으로 형성됐어요. 2번 눌렸을 때 저점이. 그렇게 해서 1%면은 대략적으로 13만 원 공방 정도 되겠네요. 13만 원까지 올라오면 13만 원 정도 맞을까요? 1%면은 1,200원? 1,200원 그러면 19만 5천 원? 500원? 12만 9,500원. 거기에 매수 전량이 들어오면 2차 편입 문자 나갈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함께 하실 분들 전화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함께 움직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